안녕하세요. 오늘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과 계산 구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드릴 세무사 나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죽음이고 세금인데요. 죽음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금은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얼마든지 관리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절세라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틀림없이 도움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 설명드릴 두 부분은 뭐냐 하면 세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4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여러분들이 매년 겪게 될 종합소득세 계산에 관한 구조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누진세율, 그리고 분류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누진세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진세율, 용어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미 누진제라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은 3단계의 누진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0kW 이하에는 낮은 요금이 요구되고요. 중간 단계인 200kW에서 400kW 사이에는 중간 요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0kW 이상에 사용하게 돼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누진제 하에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한 가정이 360kW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구간인 200kW의 요금에 대해서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렇게 되면 2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인 160kW 사용액에 대해서는 킬로와트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서 32,000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종합소득세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은 8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구간에 내가 속한 가세 표준이 있다면 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자, 이것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문제를 드리고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6천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있다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자, 종합소득세율에 의하면 6천만 원 과세 구간에는 24%입니다. 자, 24%, 6천만 원 곱하기 24% 하면 1,440만 원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맞는 세금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나 일반인들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세법이 요구하는 소득 누진세율의 계산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만약 똑같은 6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라면 우리가 종합소득세율 구간표에 의해서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6천만 원 중 첫 번째 1,400만 원 구간입니다. 두 번째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구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천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6천만 원인데요. 1,400만 원에 대해서는 6%, 그리고 3,600만 원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1,00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4%,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기 누진 요금을 계산하듯이 계산하면 864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계산한 1,44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생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세 번째 구간에 속해 있어서 3번 정도만 계산하면 되지만 만약에 1억 8천이라는 소득 구간에 있다면 과연 몇 번 계산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소득세율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 표준에 속해 있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이라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계단식 구조의 세금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24%를 곱하면 위에 살색으로 되어 있는 누진공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매 구간마다 누진공제액만 알면 위에 산식을 적용하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자기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누진세율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은 이 나머지 3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진세율을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3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그리고 분리과세 있는데요. 먼저 이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분류과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는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 모두를 합쳐서 종류와 관계없이 한 번에 적용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분리과세는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법을 택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합소득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개인소득에 대해서 8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규정한 것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알아봤듯이 좀 다행이죠, 그죠?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류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따로 떼어내서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인데요. 종합과세는 분류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 다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과세 방법 종합과세 중에 분리과세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는 종류는 같은 종류이지만 특별한 목적 따로 떼어서 조금 더 세부담을 줄이고 또 신속한 과세를 하자는 뜻에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분리과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라는 용어를 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금융소득은 말씀드린 6가지 종합과세 소득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연 단위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 징수한 금액 그대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단순한 과세 과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을 과세할 때는 분리해서 과세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총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복권 당첨,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한 해에 1억, 2억 당첨이 되었는데 종합과세가 되면 사실은 세금으로 거의 반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정액의 율만 세금으로 내고 그대로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소득세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정 기간이라 하면 달력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좀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6가지의 소득을 그대로 해서 세율을 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자소득이라 배당소득, 이 소득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 1억이라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에 10%만 해도 1,000만 원인데요. 사실 마진이 10% 정도 되는 사업은 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겠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고요. 사업소득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직간접적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어떨까요? 근로자들 경우에는 비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서 근로소득공제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도 비용이 있고요. 기타소득도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과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면 이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의료보험료 또는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 대상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은 세법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가 대부분인데요. 인적공제를 하면 한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의 필요한 생활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만 정도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원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소득금액과 연령을 기준으로 따져서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만 인적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을 곱하기 전 바로 직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을 그럼 과세표준에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기본세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기본세율의 특징은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또 이 금액을 납부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세액공제와 감면은 특별하게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일정 발생하면 자기가 근로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또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득이 있는 부분들에게도 배당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데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이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세액에 가산세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총결정세액이 되고, 총결정세액에서 이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고지서에서 납부하게 될 실제 납부세액이 되고, 혹여나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내가 기존에 내었던 세금이 너무 많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종합소득세가 결정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그 다음 해에 매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제활동이 끝나야지만 이 지금 방금 설명드린 종합소득세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우리는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타소득이 있다면, 타소득이라 하면 6가지 소득 중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 금액이 있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인데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구노동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방문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